극적 합의로 재정 절벽 위기는 피했으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13년 예산안에 재외동포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대 민생 현안 샌디 복구 지원법의 늦장 처리로 하원의 정치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총기 규제 논란 속에 총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극적 합의로 재정 절벽 위기는 피했으나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1일 감세 조치와 정부 지출 삭감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재정 절벽 합의안을 극적으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의 한선이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으로 결정 전체 가구의 0.7%만 소득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급여소득세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전 가구의 77%가 세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급여소득세 2% 공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소득 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 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전망입니다. 급여소득세가 오르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 가구들은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급여소득세는 오히려 1,000달러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연소득 167만 1,356달러인 고소득자의 세금은 7만 3,330달러가 늘어 소득이 6.5% 감소하게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170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징집 면제를 위한 18세 미만 남자들로 복수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공개한 2012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175건, 2011년 138명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들로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수 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10명에 불과한데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 여성이었습니다.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복수 국적을 신청하면 한국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극히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 국적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창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젊은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하며 복수국적법의 시급한 개정과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예산도 확정됐는데요. 특히 해외 한글학교 지원 예산은 42%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45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2012년에 427억 7,160만 원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95억 원으로 2012년에 67억 원에서 무려 41.5%가 올랐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0억 원이 증액돼 한국 정치권이 동포 차세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는 한 개 학교당 평균 $500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재외동포재단 총 예산은 정부 출연금 347억 원, 국제교류기금 92억 원, 자체 수입 10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재외한국학교 지원 예산으로 467억 원을 책정했고 재외동포 장학사업에도 3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427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세계각지 한인회관 건립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4.7% 줄어들었으며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금도 16.4% 줄었습니다. 존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과 하원의 정치력 미숙에 대해 시선이 싸늘합니다. 최대 민생 현안인 샌디복구 지원법을 뒷전으로 했다는 이유인데요. 재정절벽 협상으로 지연됐던 샌디복구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도 이달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이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법안을 오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저지주의 크리스티 주지사와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원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만나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법안을 오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약속받았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우선 내일 90억 달러 규모의 홍수 보험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에 15일에 나머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28일 총 604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일찌감치 가결 처리했으나 하원은 오늘 개원하는 제113대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인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성명을 내고 하원에 대해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 또는 모순을 아이러니라고 하죠. 총기 규제 논란 속에 총기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 총기 구매는 증가했지만 총기를 소유한 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참사에 대한 두려움과 신변 방어 욕구 그리고 규제가 논의되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적격자의 총기 보유를 막고자 총기 판매상들이 FBI에 고객의 범죄 전력을 조회합니다. 이 신원조회 건수가 지난 12월 278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9%나 증가했습니다. 신원조회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기를 사려는 미국인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범죄 전력 조회는 총기 판매상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만 요구되고 사적인 거래에는 필요치 않으며 한번 조회를 통과하면 여러 정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 실제적인 판매 건수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총기 소유 반대 운동을 벌여온 폭력정책센터의 조지 슈가맨은 참사 이후 총기 구매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일부 총기 소지자들은 최근 참사에 사용된 바로 그 총기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규제 논란, 정령 양면의 칼날인가요? 무고한 시민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야 하는 건지 연방 수정헌법 2조에서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총기 소지를 보장해야 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 뉴욕시 의원 대다수가 총기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51명 중 48명이 총기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데니얼 할로란 시의원을 비롯한 빈센트 이그니지오, 제임스 오도 의원 등 단 3명만이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지난해 12월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기 규제 지지 청원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현재까지 48명의 시의원이 총기 규제를 찬성한다고 서명했고 이외에도 레이먼드 켈리 뉴욕 시경국장 등 8만 5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은 단 3명으로 이들은 총기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총기 규제를 보장하는 연방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해야 한다고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 청원서를 조만간 연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어제부터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했는데요. 우려하던 스쿨버스 노조의 파업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그 불씨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경고한 스쿨버스 노조 파업은 없었지만 여전히 뉴욕시 교육국과 스쿨버스 노조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 속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뉴욕시 정부는 스쿨버스 파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52개 업체가 1,100개의 노선을 자동 계약 연장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쿨버스 예산 집행을 위해 앞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때부터 교육국과 노조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30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올해부터 기존의 스쿨버스 운전사는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노조 측은 경험 많은 운전사들이 운전대를 놓으면 학생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정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계약 연장에 실패했더라도 기존의 기사들을 해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정부 측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뉴욕주는 공교육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업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확대합니다. 뉴욕주가 연중 수업 일수와 일일 수업 시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출범시킨 뉴욕주 교육개혁위원회는 어제 예비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뉴욕주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을 연장하고 프리킨더가든의 확대를 제안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넓힌 서비스 개선, 기술 교육을 통해 학교의 역할을 지역사회 센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 방안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문제는 예산 마련이지만 필요하다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됐었지만 예산 문제, 정치적 이슈 등으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9일 신년연설에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갓 구워낸 빵의 냄새가 커피 향만큼이나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파리바게트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쇼핑몰에 리치필드점을 오픈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리치필드점은 그랜드 오픈을 맞아 내일부터 6일인 일요일까지 모든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합니다. 5달러 이상 구매 고객은 케이크를 살 때 3달러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며 15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겐 딸기잼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1250 스퀘어핏 규모의 리치필드점은 매장 내 6개의 테이블을 마련해
고객들이 간단한 모임을 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베이커리 파리바게트는 지난 2007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1호점을 시작으로 포트리, 에디슨점을 비롯해 뉴욕 맨해튼과 플러싱에 2개, 그리고 베이사이드, 펜실베니아 등에 9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패서디나의 로즈 퍼레이드가 끝난 뒤 행사 때 선보였던 꽃차들이 일반인에게 전시됐습니다. 매년 로즈 퍼레이드가 끝나면 40여 대의 꽃차들이 이곳 시에라 마드레 길로 옮겨져 이틀 동안 공개됩니다. 24만 달러를 들여 제작된 한국전을 기념하는 꽃차도 눈길을 끕니다. 만화 영화를 주제로 한 꽃차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담긴 여러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1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매표소에 몰려 심한 혼잡을 빚었고 주차장이 준비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지나친 기후일까요? 이제 걸을 때도 조심해야겠는데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세계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이 푹 꺼져버린 중국 산시성의 한 시내. 멀쩡했던 땅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너비 15m, 깊이 5m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就是慢慢往个开个口似的开了，当时我看那时候就是个2-3米那个口，后来慢慢它大的。 난징시에서는 싱크홀 안으로 고꾸라진 버스를 끌어올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길을 걷던 여학생이 땅속으로 사라졌다 구조된 일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목격하고 소녀를 삼킨 6m 깊이 구멍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我喊他的话，他一点反应，就拍了他几下了之后的话，他最后醒了，好像有点醒。 공사로 약해진 집안이 소녀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스촨성에서는 일주일 사이 수백 개의 구멍이 생기면서 마을이 통째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과테말라 시티에 생긴 너비 30m, 깊이 100m의 거대 구멍. 이를 메우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난데없이 생겨난 구멍 속으로 자동차와 보트가 곤두박질치고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 미국 여성은 집 앞마당이 푹 꺼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Packs of dirt doesn't hit you in the head. 다행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어 구조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은 지하 암석의 침식으로 생기는 자연현상. 하지만 도심에 출몰하는 싱크홀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의 역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42 스트리트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어제 오전 8시 15분쯤 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커네디스는 현장 조사를 위해 해당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개령을 내리며 조사했으나 가스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항만청은 오전 9시부터 터미널을 정상 가동했습니다. 뉴저지 말보로 지역 각 학교마다 어제부터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시 당국은 이 제도를 90일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허리에 권총을 차고 제복을 입은 채 교통 정리를 하거나 교내를 지키는 경찰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29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안전운전 위반 집중 단속을 펼쳐 33,000장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또 이 기간 538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으며 미성년자 술 판매업소 단속에는 22명이 체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도 지난달 28일 오후 7시에서 이를 오전 7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각각 38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레오니아 경찰서가 경찰 추가 채용을 타운에 촉구했습니다. 레오니아는 현재 17명의 정규 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력은 인구 1000명당 1.71명에 불과합니다. 레오니아 경찰서 측은 버겐 카운티 경찰력은 평균 2.2명이라며 경찰 1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주민당 세금 부담은 연간 25달러라면서 지역 치안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겠으며 오랜만에 추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